툭툭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이퍼가 멈춘 순간 빗물 너머로 작은 손 두 개가 보였어요. 아저씨, 죄송한데요. 라면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폭우 쏟아지는 강남 한복판. 고급 세단 안에서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매. 형은 동생을 감싸 안았고 동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침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때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아이가 긴장한 듯 왼손 엄지로 검지마디를 문지르고 있었거든요. 그건 세상에서 단 2사람만 가진 습관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자기 자신. 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12월 중순, 올해 마지막 대형 계약을 앞둔 밤이었습니다. 강민준, 45살, 태상건설의 회장. 차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그는 2시간 후 두바이 투자자들과 1,000억 원짜리 미팅이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었지만 차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창밖의 아이들만 바라봤어요. 회장님, 시간이. 비서가 말했지만 민주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평생 이런 적 없었어요. 국어라는 사람들은 늘 비서에게 처리하라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편의점 가자. 편의점 형광등 아래 아이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흙 묻은 옷, 파란 입술.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골라. 형 아이가 조심스럽게 컵라면 2개를 집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이 은혜는 나중에 꼭 갚을게요. 6살 아이의 말이 아니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은 구석 테이블에서 라면을 끓였어요. 동생이 국물을 마시다 또 기침을 했습니다. 별아,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돼. 별. 동생 이름이 별이었습니다. 형은 하늘. 휴대폰이 울렸어요. 투자자들이 도착했다고, 회장님이 안 오면 계약이 무산된다고 했습니다. 1,000억 원. 민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늘이가 동생에게 자기 라면을 더 덜어주는 모습, 별이가 형에게 고맙다며 웃는 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느낀 건 라면을 다 먹은 하늘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휴대폰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야 해요. 민준이 휴대폰을 건넸어요. 하늘이가 서툰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아, 어디 있어? 왜 집 나갔어? 민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7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전처 한지우였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빗속에서 떨던 아이들, 왼손 검지를 문지르던 하늘이, 그리고 전화 너머 지우의 목소리.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무정자증입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시어머니 박혜진이 지우를 몰아붙였습니다. 아이 못 낳는 며느리 데리고 뭐 하겠어? 3달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우가 울면서 물었어요. 정말 이래야 해요?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벽 5시, 민주는 김비서에게 전화했어요. 한지우, 어디 사는지 알아봐. 오전 10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 대리운전과 새벽 청소로 생계 유지, 쌍둥이 남매 양육 중, 출산일은 7년 전 4월, 이혼 3개월 후입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임신한 채로 쫓겨난 거였습니다. 회장님,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아이가? 당시 병원 기록대와 오후 2시 병원 3년 전 폐업. 원장 도박 빚으로 해외 도주. 뭐? 김 비서가 서류를 펼쳤어요. 7년 전 그 병원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기록. 송금자 이름 박혜진. 민준의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작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모가 의사를 매수해 가짜 진단서를 만든 겁니다. DNA 검사 의뢰해. 이틀 뒤 김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어요. 유전자 일치율 99.9% 마이너스 생물학적 친자관계 확정.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자식? 하늘이도 별이도 내 핏줄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나 불임이었잖아. 무정자증이라고 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해? 김 비서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러게요.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당시 병원 기록대와 지금 당장 2시간 뒤 회장님 병원이 3년 전에 폐업했습니다. 뭐? 원장은 도박빚 때문에 해외로 도주했고요. 민준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리고 이걸 보십시오. 김 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7년 전 그 병원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기록. 송금자 이름을 보는 순간 민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박혜진. 계모였습니다. 조작? 이었어? 민준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계모가 친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의사를 매수해 가짜 진단서를 만든 겁니다. 멀쩡했어요. 자기는 멀쩡했던 겁니다. 지우를 버린 건 다 거짓 때문이었어요. 7년 동안 믿었던 의학적 진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 비서, 박혜진 측근들 동향 파악해. 그리고 민준은 DNA 검사 결과지를 꼭 쥐었어요. 오늘 당장 한지우 집으로 간다. 민준은 차를 몰았습니다. DNA 결과지를 조수석에 놓고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어요.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촌, 반지하 계단 앞에 작은 운동화 2켤레. 민준은 숨을 고르고 철문 앞에 섰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렸어요.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누구? 지우의 눈빛이 얼음처럼 굳었어요. 너, 지우야. 꺼져. 문이 닫히려는 순간 민준이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할 말? 씨 없는 년이라고 했잖아. 7년 전에 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진단이 조작된 거였어. 나도 속은 거야. 지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7년 지나서 그 말하러 온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안쪽에서 하늘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하늘이의 눈이 민준을 향했습니다. 그날 아저씨. 지우가 민준을 쏘아봤어요. 아이들, 내 자식 맞지? 탁! 지우의 손이 민준 뺨을 후려쳤습니다. 자식? 무슨 자격으로 그 소리를 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애들 아파도 혼자, 돈 없어도 혼자. 7년 동안 어디 있다가. 민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몰랐어. 두 사람이 계단에서 마주 선 채 울고 있는데 하늘이가 엄마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차 문 소리.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섰어요. 양복 입은 남자 넷이 내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 번호판, 평창동 본가 차량. 박혜진이 눈치챈 겁니다. 지우야, 안으로 들어가. 빨리.
뭔데? 저 사람들 박혜진이 보낸 놈들이야. 아이들 위험해.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이 지우를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 남자들 앞을 막아섰어요. 뭐야, 당신들?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 당장 꺼져. 박 여사님 지시입니다. 확인차 왔습니다. 확인? 뭘? 남자들이 반지하 쪽을 힐끔 봤어요.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시는 여기 얼씬거리지 마. 그리고 박혜진한테 전해. 내가 모든 걸 안다고. 남자들이 잠시 망설이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승합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민주는 김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호팀 보내. 24시간 교대로 이 집 주변 지켜.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반지하 문이 조금 열렸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주는 DNA 결과지를 꺼냈어요. 이거 봐. 하늘이랑 별이. 내 친자야. 99.9% 일치. 지우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그럼 7년이 다 거짓이었어. 박혜진이 의사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 만든 거야. 미안해, 지우야. 정말 몰랐어. 지우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도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라도 지켜줄게. 너도 아이들도. 그날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경호원을 붙였지만 지우는 반지하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들 어린이집도 있고 갑자기 옮길 수 없어요. 평창동 저택. 박혜진이 비서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직접 그 집에 나타났다고? DNA 검사도 완료됐습니다. 찻잔이 벽으로 날아갔어요. 쨍그랑. 안 돼. 내 아들 민석이가 이제야 자리 잡는데. 박혜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핏줄은 관리해야 할 자산일 뿐이야. 이번엔 확실하게 해.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지우가 배달을 나갔어요. 하늘아, 문 꼭 잠그고 있어. 오후 5시, 반지하 뒤편 환기창, 검은 옷 입은 남자 둘이 창문을 부쉈습니다. 조용히 해. 하늘이가 별이를 끌어안았어요. 누구세요? 남자가 하늘이 입을 막았습니다. 별이 입에는 손수건. 아이들은 마대자루에 담겨 끌려나갔어요. 경호원이 확인하러 갔을 때는 늦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은 난장판. 깨진 창문, 바닥에 하늘이 운동화 한 짝.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민주는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우는 배달 중 부재중 전화 10통을 확인했어요. 여보세요? 지금 당장 집으로 오세요. 지우는 오토바이를 미친 듯이 몰았습니다. 집 앞 경찰차 2대. 계단을 내려가니 난장판. 우주야. 별아. 벽장, 화장실, 싱크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안 돼. 지우가 주저앉았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 민준이 뛰어내렸어요. 너야. 내가 우리 애들 데려갔지. 지우가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새끼들 내놔. 지우야, 내가 아니야. 박혜진이 손 쓴 거야. 지우의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걸었어요. 박혜진 측근 전부 추적해. 1시간 안에. 30분 뒤. 이 실장이 승합차 렌트했습니다. 지금 인천 서구 폐공장에 있습니다. 민준의 눈이 번뜩였어요. 주소 보내. 지우가 민준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도 갈 거야. 위험해. 내 새끼들이야.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밤거리를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40분 뒤 폐공장 지대.
민준이 차를 세웠어요. 200m 앞 건물의 불빛, 입구에 검은 승합차. 저기야. 두 사람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정문함. 담배 피우던 남자가 이쪽을 봤어요. 야, 거기 누구야? 안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쇠파이프 든 남자 5, 이 실장까지. 아이들 어디 있어? 안에 있습니다. 박 여사님 지시입니다. 비켜. 민준이 앞으로 나섰어요. 남자들이 쇠파이프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시죠. 내 자식 건드린 새끼들이. 가장 앞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민준이 팔로 막았는데 뼈가 부러졌습니다.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옆구리를 걷어차였습니다.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입가가 터지고 갈비뼈가 욱신거렸습니다. 일어났어요. 또 맞고 또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비명을 지르며 남자를 밀쳤지만 붙잡혔어요. 민준이 피를 뱉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 남자들이 동요했어요. 철수해. 민준은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늘아, 별아. 어둠 속에서 울음소리. 구석 철제 선반 뒤. 밧줄로 묶인 아이들. 입에 테이프, 눈물 범벅. 민준이 무릎 꿇고 밧줄을 풀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매듭을 끌었습니다. 테이프를 떼자 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지우가 달려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봤어요. 아빠. 민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래. 아빠야. 경찰차 3대가 앞마당에 섰습니다. 이 실장이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민준은 피범벅으로 창고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애들 먼저. 하늘이가 다가왔어요. 아빠, 많이 아파요? 민준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아파. 우리 하늘이, 별이 무사해서. 별이가 민준 뺨을 만졌어요. 피났어. 아빠 아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7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팔 깁스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이제 안전해. 박혜진은 경찰에 넘겼어.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렀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별아. 수술 전날 밤, 민주는 지우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만약 못 돌아오면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지우가 민준 입을 막았어요. 민주는 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줘. 아이들한테 말해줘. 아빠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고. 7년을 모르고 살았지만 만난 순간부터 너희가 전부였다고. 하늘이가 민준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아빠, 꼭 나와야 돼. 약속해. 민준이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약속할게. 수술실 앞. 하얀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수술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지우가 문 앞에 주저앉아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수술 시작. 마취가 들어갔습니다. 민준의 심박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심정지. 의료진이 달려들었어요. 제세동기. 전기 충격. 1번, 2번, 3번. 안 됩니다. 1번 더. 4번째 충격. 모니터가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인 심박. 살았습니다. 골수 채취가 시작됐어요. 5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교수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지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성공했습니다. 지우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심장이 2번 멈췄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민주는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지우는 중환자실 밖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어요. 별이는 골수 이식 수술을 받고 무균실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민준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여보, 지우가 민준 손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지우야. 응, 나야. 당신 살았어. 살아났어. 지우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별이는 수술 잘 됐어. 지금 회복 중이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행이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별이가 무균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도 재활을 시작했어요. 석 달째 별이는 뛰어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민준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시골 작은 마을, 흰 담장집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와 별이가 축구공을 찼습니다. 민준이 골키퍼를 서고 지우가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엄마 봤어? 내가 골 넣었어. 별이가 뛰어왔습니다. 빨간 볼, 환한 웃음. 1년 전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녁 식탁. 4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 내일 학교에서 가족사진 가져오래. 하늘이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내일 찍으러 가자.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은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오른손은 그냥 무릎 위에. 지우는 깨달았어요. 민준의 습관. 왼손 엄지로 오른손 검지마디를 문지르던 그 버릇이 사라졌다는 걸 1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보, 응? 행복해? 민준이 지우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7년을 잃었지만 이제는 매일이 선물 같다고. 빗속에서 차창을 두드리던 작은 손. 그날 차를 세우길 정말 잘했다고. 어려운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때론 늦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당신의 인생에도 빗속에 작은 손이 있나요? 그 손을 잡아줄 용기, 오늘 내어보는 건 어떨까요? 민준이 별이를 안았습니다. 몸이 불처럼 뜨거웠어요. 병원 응급실. 3시간 뒤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당장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을 넘기기 힘듭니다. 백혈병. 지우가 교수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잠복해 있던 병이 터진 겁니다. 민준이 교수 어깨를 붙잡았어요. 돈이면 됩니까? 조직이 일치하는 공여자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반나절 뒤 어머니와 형 쪽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우가 오열했습니다. 저는요? 민준이 앞으로 나섰어요. 교수가 차트를 넘겼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 조직형까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럼 바로 수술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회장님, 선천적인 마취 쇼크 알레르기와 부정맥이 있으시더군요. 전신 마취를 할 경우 심정지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골수 채취는 전신 마취가 필수입니다. 이건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별이를 살리려면 아빠가 죽어야 한다. 하지 마.
지우가 민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하지 마. 별이 살리자고 당신까지 죽으면 우리 하늘이는? 나는? 지우야. 7년 동안 혼자 키웠어. 아빠 없이 키웠다고. 그러니까 제발.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어요. 산소호흡기 쓴 별이, 수액줄 꽂힌 작은 손, 어제까지 아빠 아파라며 뺨을 만져주던 아이.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별이 언제 일어나? 민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별이가 많이 아파서 자고 있어. 진짜 안 죽어? 하늘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 죽어. 아빠가 지켜줄게. 민준이 하늘이를 안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80% 확률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가 한참 민준을 바라봤어요. 유 원장도 준비하시는 게. 민준은 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 불러. 유 원장 작성해야 해. 회장님, 그게 무슨. 내가 만약 잘못되면 재산 절반은 소아암 재단에 기부해. 나머지는 지우랑 아이들한테. 회장님, 민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두렵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아빠라는 이름값을 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